자, 2013년도 10월 거 먼저 뽑아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번 문제는 그림 가나는 판의 경계 부근의 모습인데요 했습니다. 가에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고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생겨? 해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서비평균입니다. 반면 나는 두 대륙판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대규모 수국산맥이 만들어지는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니까 이거는 충돌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으로는 수렴형 경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해구가 포함된, 그래서 이건 화산활동도 이쪽에서 화산들이 일어나죠. 이쪽은 충돌형 경계는 화산이 터지진 않는다 했습니다. 이 충돌형 경계의 대표가 히말라야 산맥이 됐죠. 그래서 가에서는 해구가 발달해요 했습니다. 기억얘기 옳고요. 니은 나는 멘트대로 상승보다 둘 다 수렴형 경계예요. 둘 다 멘트대로의 하강부예요. 니은 얘기는 옳지 않네요. 화산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아니요. 나에서는 화산이 활발할 수가 없다 했죠. 되겠습니까? 오늘 왜 반대로 설명해? 반대로 썼어? 판의 경계는 통합과에서 공부했던 거잖아. 예. 4번 볼게요. 4번 2010년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 측정한 대기 오염 물질을 봤어요 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뭐 있습니까 하면 CO, 일산화탄소가 있네요. 황산화물도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있네요. 그리고 휘발성 유형물도 있네요. 그래서 대학생 중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했습니다. 이 질소산물은 왜 생깁니까요?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공기 중의 질소하고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서 질소산물들이 형성됩니다. 연료 속의 질소가 아니라 공기 중의 질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서 질소산물이 됩니다. 엔진, 당일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높은 온도에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한다.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됐어요? 대신 물질에 있던 질소는 안 됐어요. 공기 중의 질소였어요.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을 했습니다. 이놈들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죠.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인데요. B가 더 적다. B가 더 적었습니까? B가 D보다 더 많았죠. 이건 그래프 보고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미세먼지 배출량은 C가 가장 적었다. 뭐 이게 다른 것들은 4자리 숫자지만 E가 3자리 숫자네요. 그래서 C가 제일 적었다가 아니라 E가 제일 적었다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되셨나? 네. 7번 볼게요. 7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용암 A, B의 온도와 점성을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X축이 온도예요. 이쪽이 고온이죠. 반면 Y축은 점성이네요. 점성이 큰 쪽과 작은 쪽입니다. 그래서 A는 점성이 커서 그리고 온도가 낮은 여기는 유부담질 용암이, 그래서 종상 화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고온이고 점성도 작아요. 옆으로 잘 퍼진 혐오암질 용암이
그리고 옆으로 잘 펴진 순상 화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성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유동성이죠. 따라서 기억에 유동성을 물었습니다. 이건 B가 더 커야 되겠죠. 유동성은 A가 작아요, B가 더 커요? 맞는 말이었죠? 점성과 반대는 점성이 끈적끈적한 성질 때 끈적끈적은 잘 안 흘러가잖아요. 점성과 반대되는 말은 유동성이에요. 니은 SiO2 함유량을 물었습니다. SiO2가 끈적끈적한 성분이거든. 점성과 같은 말이 SiO2 함량이에요. 당연히 유명질이 SiO2 함량이 더 많죠. SiO2 함량은 A가 더 많아요. A가 적어요? 아니죠. 니은 얘기로 틀렸네요. 유동성은 A가 작아요. SiO2 함량은 A가 더 많아야 되겠고요. A는 경사가 완만한 화산체다고요? 경사는 어때요? A가 더 급했죠? 컸죠? 알겠습니까? 이 화산할 때 가장 기본 내용이 영역이에요. 정해 주십시오. (12번) 기계적 풍화를 소개해줘요. 기계적 풍화는 화강암체가 지하 깊은 곳에 큰 압력 속에 있다가 서서히 융기되면서 방위 작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방위가 일어날 때 여기 떨어진 전리를 볼 때 환상전리란 이름을 쓸 수 있겠죠. 반면 나는 물이 얼어버렸어요. 얼른 부피가 늘어나면서 암석을 뽀개내요. 물의 연결작용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물이 분결작용하면서 암석이 뽀개져갖고 떨어진 암석들이 쌓여있는 거기를 우리는 헤일러스라는 이름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풍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과 상관없는 거였죠. 기억, 가는 방위작용이에요. 잘 되있죠? 니은, 이거 동결이라는데 따뜻한 지역에서 물이 얼겠어요? 한량한 지역에서 잘 일어나죠? 한량한 지역에서 잘 일어났다 니은도 당연한 말이죠. 기계적 풍화는 화학 반응이 있어 없어? 화학 반응 없어요. 물질의 구성 성분을 바꾸지 못해요. 이게 틀렸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13번이네요. 통합과를 공부하면서 해를 배웠죠.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한 지구가 구역이다 보니까 에너지 불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기와 해수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위도 0도 적도 인근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위도 30도 인근에서 하강 기를 가집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써요. 반면 위도 90도 극지방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위도 60도 인근에서 상승 기류를 가지면서 움직이네요. 이 순환을 우리는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두 순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인데요. 위도 30도 인근에서 같이 따라 하강 공기가 60도에서 따라 같이 상승 공기가 움직이는 그쪽은 패렐 순환이라는 간접 순환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헤드리 순환이 있는 이쪽은 공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미역항대라는 이름을 쓸 수 있죠. 패렐 순환이 일어나는 위도 30에서 60 사이 이 공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편서풍대고 우리나라는 편서풍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편서풍 때문에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
예, 이쪽에서는 극동 힘이 들어와요.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전향력 때문이라는데요. 무역풍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무역풍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에 대해서 진행바의 오른쪽 휘게 만든 전향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북쪽도 해류가 흘러가겠네요. 편서풍대에서 물이 흐름에 대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흐름이 돼요. 태평양이라는 여기가 북태평양 해류예요. 대서양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대서양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쪽도 북쪽도 해류,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가 움직입니다. 근데요, 북쪽 대륙을 쭉 가고 싶은데 아시아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 흐름이 있습니다. 크루시아입니다. 난류죠. 역시 마찬가지네요. 멕시코만 따라 올라갑니다. 멕시코 만류가 되는데 이거 역시 난류입니다. 반면 북태평양 해류가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이쪽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네요. 이쪽은 차가운 한류가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쪽 내려온 게 카나리아 해류예요. 한류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헤드리 수완과 페르 수완 사이에서 그리고 대륙이 부딪혀서 움직이는 이런 순환을 우리는 다열대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북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도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요. 여기는 남적도 해류가 가죠.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가요. 이쪽은 남극 순환류가 됩니다. 그리고 훔볼트 해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훔볼트 해류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수환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바로 남극 순환류인데요. 남극 순환류는 극동풍 때문에 일어난다. OX. 아니죠.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 때문에 일어나요.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 때문에 일어나요. 보세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에서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해봤고 질문 보겠습니다. 기어 북쪽도 해류는 했습니다. 예, 이거 무역풍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죠? 무역풍대에서 일어나요. 니은 크로시아 해류는 난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예요. 예, 니은도 잘 돼 있네요. 이건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의 방향을 했습니다. 예, 북반구는 시계 방향 도는데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 돌아요. 그래서 대칭적 이열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19번이네요. 그림 하나는 목성의 자기권을 그리고 목성의 오라를 뜻했습니다. 아니, 지구도 자기권 있잖아. 지구 자기권의 모습은 지구 입장에서 볼 때 태양 쪽을 향해 있는 게 좀 압축되고 태양 반대쪽은 길쭉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태양이 있는 방향은 당연히 A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9번 문제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자기축과 자전축이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목성의 자기축은 목성의 적도면과 나란하다.
자기 축이 목소리 정도면 나타나겠습니까? 거의 수직하죠. 이게 자전축이잖아. 자전축이나 자기축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적도잖아요. 그럼 자기축과 자전축이 거의 수직하죠. 됐습니까? 오로라를 봤습니다. 오로라는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극에서 발생하는 거죠. 됐어요? 역시 목성도 지구처럼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요. 목성 중심에 지구처럼 금속의 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소가 굉장히 압착되면 이 중심부에 엄청 압력이 높을 텐데요. 압착되면서 이제 금속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19번 자기권 얘기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럼 수능 넘어갈게요. 수능 준비해 주십시오.